유력 대권 주자의 그러니까 조카. 근데 조카인데 왜 조카? 누나의 아들. 이 중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다가 이 적발이 됐습니다. 2006년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마약에는 백색 마약 2봉지인데 중국은 보통 아편 1kg 이상, 그 다음에 히로뽕, 헤로인 500g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이 3개 중에 하나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사형을 안 받은 것도 엄청 다행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이 권씨고 50살인데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선양의 교도소에서 10년째 복역 중이고 몇 차례 감형을 받았는데 앞으로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무기징역을 받았고 몇 차례 감형을 받았으면 아마 15년을 지금 받은 것 같은데 10년 살았으니까 한 5년쯤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권 씨는 이 양국 정부가 맺고 있는 수용자 이송조약, 즉 죄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나라가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는 조약에 따라서 국내 송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국내 교도소는 중국 교도소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중국 교도소 생활 엄청 힘듭니다. 뭐 폭력도 많고요. 뭐 환경도 열악하고요. 근데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지금 송환을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송환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요. 마약 때문에 사형받은 사람이 한국인이 6명이고 15명 정도가 사형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보면 6개월 사이에 4명이 사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요. 그리고 한 명은 사형을 시키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작년 1월 2일인가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항의를 좀 했죠. 중국 사람들은요. 저 나라에서 마약하다 잡히면 뭐 바로 사형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카는 대선주자의 조카는 운이 좋아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싶다. 자,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채우다가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교도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요. 왜 언론이 유력 대선주자라는 표현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마약을 해서 이 집행유예를 받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온 세상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위, 그 다음에 누나의 아들, 뭐 비슷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누나의 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체포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있는 대로 보도를 해야 원칙인데 모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이 대권 주자의 조카가 중국에서 무기징역을 마약 때문에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어느 언론도 알면서도 보도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된다니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몇 건의 대권 주자 중에 누나의 남편이, 즉 자행이 성이 권씨고 누나나 자행의 나이가 70대 중반 이후가 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권에도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가족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뻔할 건데 이런 사실이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권 주자는 자기가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누나와의 어떤 옛날 추억을, 고향에 살 때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누나의 가족 관계가 다 나와 있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지 언론은 금방 다 알 수 있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100% 다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분은요 고소 고발을 잘한다고 오늘 아침에 저하고 같이 방송한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과 관련되는 의혹 제기나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제기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요. 자기한테 제기되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10년 전의 일이고 조카하고는 교류가 없다. 10년 전의 일이고 뭐 조카하고 교류가 없다. 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 조카 맞는데 누나의 아들인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문제 갖고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조카가 마약을 해서 중국에 뭐 무기징역을 받다가 징역 10년을 살고 한국으로 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보도하는 부분을 갖다가 막고 있느냐. 안 막는데 언론이 알아서 이러면 언론이 전부 사꾸라죠. 아니 김무성 대표는 마약 사이 지금도 검색어에 김무성 때리면 마약 사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일을 사실인데 왜 막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고소고발 뭐 양성호동 7명에 대해서는 1억의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한 명당요. 그러면 남한테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한국에서 유력한 한마디로 현재 장관급 직위에 있고 선출직에 그리고 자기는 한마디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야. 야권에서 유력한.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감당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의 탈세 의혹, 힐러리의 이메일 의혹, 힐러리의 호화 이 생활, 자식의 호화 생활, 그리고 고액 강연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뭐 트럼프가 재산이 소문만큼 많지도 않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샌더스가 젊었을 때 이혼을 했고 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다.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죠. 뭐 멀어진 관계에 아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요 샅샅이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 꼴이 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한마디로 높은 직책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도 보통 썩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말을 못합니까? 누구라고요?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보도도 하지 말아야지요. 참 이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국민들 앞에 보이고 싶은 한마디로 대중 친화적이고 낮은 대로 임하고 뭐 남을 어려운 사람은 약자를 도우고 사회 정의를 지향한다. 이런 것만 보게 하고 보이는 거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너네들은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이 말을요 안 하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속이 터져서 하는 겁니다. 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분이 누군지 벌써 다 알 겁니다.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정치인은요 허위의 가치, 가식의 가치를 진실인 양 포장을 합니다. 한때는 권은희 의원을 광주의 딸이라 하더만 탈당하고 나니까 광주의 딸이 바뀌었습니다. 양향자 삼성전자 전 상무가 지금 더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천정배원 지역구에 붙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요 마치 광주의 딸처럼 여성으로서 호남 광주 지역에서 나와서 여상을 나와서 한국 최고의 기업의 상무까지 갔다. 정말 한국 사회에 이 보이지 않는 천장, 유리벽 뭐 이런 걸 다 뚫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 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에 간 거 뭐 그 부분인데요. 그 정도로 보자면 대한민국에 저런 식으로 고졸로 해서 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 된 사람 수두룩하고 또 호남에서 여자로서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분의 어떤 가치 요즘 상무요 뭐 부장 다음에 상무입니다. 상무 수천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무라는 가치가 뭐 참 높다는 건지, 그것이 성취를 이뤘다는 건데, 그 성취가 개인적 성취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으려면 이분이 무슨 뭐 삼성전자의 상무로 있으면서 뭘 개발해서 국민을 잘 살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가면서 사회운동도 겸해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우고 지역차별도 받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회적인 봉사를 해왔습니까? 이분은 얼마 전에 짱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 지인들 말고는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단하다고 박수 쳐야 되고, 광주의 딸이라 그러면 우리는 또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정치의 영역으로 이분을 갖다 나왔을 때는 대단한가 안 한가는 지금부터 능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분에 대한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정치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꼭 이분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김병관, 웹젠 무슨 대표, 저 안철수 의원을 놓고 봤을 때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업으로 가서 뭐 의사가 이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서 기업을 차려서 상장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됐다.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무슨 사회봉사를 했던가 장애인을 돌보았던가 뭐 그 성공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는지 어쩌는지 뭐 그런 시점에서 교과서도 오르고 뭐 강연도 다니지, 그 전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고 또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 기관에 걸쳐서 돈도 많이 벌고 했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인이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픽업해가 데려와서 영입해서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인간성 있게 이야기해야지. 이 사람이 위대하다면 그럼 우리는 전부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엿먹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양양자 전 상무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플래시 개발실 상무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요.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월 26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보안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한국은 영장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며 테러 방지법 통과 시 IT 업계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영장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라고요? 이분 뭘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장이 없이 금융이나 통신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삼성전자에 있었으면 삼성전자가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로 크는 과정에서 그래 영장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와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뭔 어려움을 겪은 게 있습니까? 열심히 정부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사례를 이야기하세요. 삼성전자가 영장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질 건지, 또 나빠졌는지요. 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 기업들은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과 통신 방식을 설계해야 된다. 자, 기계와 통신망에 개인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으로 정보를 달라는데 안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자,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는 테러 방지법의 정보 수집 부분들은 지극히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애플사가 FBI에 정보 안 준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보다 못한 지극히 낮은 수준의 정보고요. 영장 없이 정보기관이 취하는 내용이 테러 방지법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이분은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모호한 규제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 해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면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 기업이다. 하지만 모호한 규제, 권력기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의 범위를 가장 싫어한다. 그 자체가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자, 테러 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인, 특히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IT 기업임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된다. 국정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 방지법은 IT 산업에 직격탄을 안길 것이다 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애플사 이야기도 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IT 강국 한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부분에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단체들이 이분을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분 보고 삼성에서 배운 대로만 하라 이랬는데 벌써 못된 당의 버릇을 따라하냐 이렇게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못된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좀 덜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 테러 방지법이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정부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제품과 통신 방식을 설계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한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분요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한마디로 그래도 기성의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정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김종인의 더민주가 바뀌어진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나가기 전에 데리고 왔지만은요. 이렇게 했고 또 광주에 전략공천 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흑수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마치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부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광주 여상 나서는 광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왔죠.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요 뒤에 대학과 석사까지 했습니다. 한국디지털대학교 인문학 학사를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전기 컴퓨터 공학과 석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가 대학을 안 나와놓고 대학을 나왔다 하면 그건 학력 사기로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처벌받을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요.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까지 맞춰놓고 그것도 성균관대학 석사까지 해놓고 굳이 자기 학력을 여상 졸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이거 정말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아닙니까? 흑수저 코스프레. 솔직히 말하면 재수를 좋아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삼성에 뭐 반도체 연구 보조원으로 갔습니다. 뭐 말이 보조원이지 반도체 조립하는 일에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고 그 계기 속에서 학사, 석사까지 마치고 임원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의 온갖 혜택을 아주 럭키하게 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흑수저로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마치 유리천장을 깬 것처럼 학력을 갖다가 다운시키는 인위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 여상 졸업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최종 학력이요. 정말 이런 정치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양양자 상무 말입니다. 정치를 하려면요 적어도 여태까지 기성 정치인이 하던 태도와 다르게 새로운 태도를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